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5월 25일 화요일 지방선거 9일 남았죠.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북 선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북이 제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북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무소속을 지지하고 안호영 경선 불복해 갖고 단식 투쟁하고 그런 경선 불복을 해갖고 무소속을 미는 게 당직자들의 할 일입니까 그게? 응?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요. 김관영이가 철저하게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이원택을 찍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원택을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근데 김관영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청래 싫으면 나 찍어라.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어? 정청래 싫으면 나 찍어라. 그게 선거운동입니까?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오늘도 아주 계획적으로 보이는 유세 때 어떤 한 10명 정도가 몰려와 갖고 정청래를 사당화했다. 정청래 여러분들 1인 1표제 사당화를 1인 1표제 통과시킨 사람을 사당화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네 공천 못 받으면 그게 사당화입니까? 지금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경선에 의해서 이원택 후보가 됐잖아요. 지금 전북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북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당신들이 무소속을 찍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이원택 후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안철수 따라가고 바른미래당까지 갔던 김관영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지지하면 됩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총력전으로 전북에 사는 지인 찾기 해갖고 이번에 김관영이 되면 정청래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판을 보시면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북 도지사 선거랑 사실상 평택 을 선거예요. 왜 그러냐?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 선거입니다.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선거가 여러분들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김영남 후보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면 정청래는 자기가 공천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진작 날렸죠. 지금 제가 너무너무 이 전북에게 실망을 오늘 받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연호하는 시민들도 많았고 지금 김관영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나 했더니 공무원 조직들이 이번에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조직들이 김관영한테 많이 넘어갔다라는 저희가 여기저기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번에 공무원 조직들, 그러니까 뭐 경찰들도 그렇고 이번에 김관영한테 뭐 찍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전북을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전북 도지사 선거 여러분들 입으로만 정청래 연임을 외치지 마시고 이번 전북 선거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와 이 찐명파리들의 전당대회의 전초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원택 후보가 지고 김관영이 당선되는 순간 쟤네들 뭐라고 합니까? 김관영 당연히 여러분들 복당시켜달라 그러고 연병할 테면 당연히 지금 리박스쿨의 이현주나 이런 찐명파리 세력들이 뉴 이재명 타령하는 인간들이 김관영 복당을 가지고 정청래 지도부와 또 충돌을 할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팻말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저희 현장 방송 찍은 거 한번 좀 보시면 정청래 사당화를 막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체가 뭐라고 썼냐면 정청래 사당화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래요. 아니 정청래가 뭘로 사당화 했습니까?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주권 돌려준 게 사당화예요? 본인들이 경선에서 져놓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돈 뿌리다가 걸린 CCTV에 떡하니 걸린 거를 민주당이 눈 감고 가면 이번 선거 내내 돈 뿌리는 장면만 조중동에서 계속 틀어대고 그러면 이 선거가 이루어집니까? 응?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응? 김관영 돈 뿌리는 거 걸린 게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거를 묵인하고 김관영이가 전북 도지사 경선에서 1등 해갖고 선거 치르면 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응? 누구 탓을 합니까? 어? 정청래 대표가 돈 나눠주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전북 여러분들 진짜 바까리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제가 여러분들 동지와 동업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라서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 이현주와 김용남은 업자예요. 그리고 조국은 동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동업자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악덕 사채업자예요. 내 살다 민주당 후보가 사채업자가 돼갖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자체가 민주당 진짜 정신을 훼손하는 거고, 이러려고 민주당 지지했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하필 많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 김용남이에게, 김용남은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업자라고 표현한 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정치 자영업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업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필 사채업자예요. 응? 또 맞췄어요 제가. 저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이쪽이 먹을 거 많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이 먹을 거 많으면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냥 업자들이라고 얘기했더니 하필 사채업이에요. 어? 악덕 사채업이에요. 왜 악덕이냐? 사채업은 다 악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채를 찾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채 쓸까요? 돈 있는 사람들 사채 안 써요. 은행 가면 과자랑 커피까지 나오면서 VIP실에서 가장 싼 금리로 가장 대우받으면서 돈도 빌려줘요.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게 사채입니다. 저는 제 평생 민주당만 지지하고 살았어요. 제가 제 평생 민주당만 지지하고 살았는데 서민 피 빨아먹는 사채업자를 지지해달라고는 차마 저는 양심상 말할 수 없습니다. 응? 나 살다 아무리 내가 민주당 미워도 민주당,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이라고 늘 외치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다독이면서 우리 절대 민주당 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태까지 10수년 동안 제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살다 사채업자 찍어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내가 민주당 지지하면서 사채업자 당선시키려고 제가 민주당 지지하고 여태까지 온갖 수모와 온갖 진짜 이 법정 소송을 겪으면서 제가 민주당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응? 진짜 김용남 같은 애들이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 신나갖고 때리죠. 다른 언론도 받아갖고 써갖고 신나게 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용남은 버텨갖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딴 지역 어떻게 되냐면 갭 차반됩니다. 야, 민주당 무슨 사채업자까지 저렇게 하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참 살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할 줄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지금 조선은 신났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족 취업 관여 정황. 김영남 2018년 12월 김영남 후보 가족 대화에 나옵니다. 응? 대부업체를 자기 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냐. 김영남 후보 가족 얘기하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바지를 세워놓고 돈이 들어오면 언제 너한테 돈을 보내야 되냐.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든지. 사실상 지가 실질적 지배자라는 걸 알려주고, 800 현찰 1000만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지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 녹취록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희가 스크린샷을 한 거예요.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 씨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가족이 전부 관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김용남이는 이런 사채업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온 정보가 뭐냐면요, 김용남이가 누나가 있어요. 김용남이가 동생이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대요. 김용남이가 누나가 하나 있고 자기가 장남이고 차남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원수지간이었대. 왜 그랬더니 김용남 엄마가 제가 뭐라 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사채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김용남이가 부모 재산을 독차지했답니다. 김용남이가 부모 재산을 독차지함으로써 형제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었대요. 원수 관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동생 녹취록이 터지니까 동생과는 화해를 했대요. 그냥 화해는 안 했겠죠. 그쵸? 그냥 화해는 안 했겠죠. 지금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쉴드를 친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쉴드. 왜 그러는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 김용남이 인간 같지 않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대부업 운영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김용남이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가족의 아픔과 연결된 문제. 야, 너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서 니네 이재명 대통령 형수 욕설이라고 하면서 니들 그 가족의 아픔 건드린 게 누군데?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아픔들을 건드렸던 인간들이 지가 당하니까 가족의 아픔과 연결된 문제다? 응?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같이 없는 집에서 얼마나 가족의 아픔들이 있었는데, 니들의 가족의 아픔은 재산 독식하려다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 응?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응? 그 다음에 민주당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냐면, 김용남 대부업 불법 근거 취약 완주 당연하다. 미친 거죠. 대부업이 여러분들 불법 근거가 취약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부업 불법 아니에요. 다만 대부업을 하려 그러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이나 쳐 벌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은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짓이에요. 그래갖고 이자 제한법이라는 걸 만들고 법정 이자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부업 사채업자를 민주당 당원들에게 뽑으라고요? 민주당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이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도덕성, 정치는 명분이다. 온데간데 없고 찐명파리들과 능력도 안 되는 뉴 이재명 타러 가는 새끼들이 온갖 권력에 눈 멀어갖고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인간이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있고 어쩌다가 사채업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이런 자도 제명시키지 못하고, 저는 김용남 같은 자는요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당장 민주당에서 제명거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오로지 정청래 제거하고 2028년 공천권 자기들이 미는, 지금 쟤네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김용남 공천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 김용남 공천을 할 때가, 그러니까 평택 의뢰 공천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갖고 이광재 후보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광재 후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는 조국과 대결하는 거는 나에게는 적절치 않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택을 나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추천을 해봐라. 그랬더니 의원 최고위원들이 김용남을 추천합니다. 거기에는 신인규도 포함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당신들이 추천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사실상 평택을 공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용남을 추천했던 그런 민주당의 리박스쿨 이런 애들이 김용남을 추천한 겁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지원 유세 떨고, 잠깐만, 이거 뭐야? TV조 추가 녹음 날 김용남 구치소로. 뭐 이거 지금 얘기했고, 그래서 이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를 내지 말지,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발생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당원 단계로 개정을 했어요. 사고 지역에도 후보를 내는 걸로 당원 단계로 개정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선거 전에 합당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국과 정청래가 야합을 했다, 이런 어떤 기사를 하면서 공격거리가 됐었죠. 이현주나 강득구나 황명선한테,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다가 공천을 안 하면 합당을 위한 야합이라고 또 연병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어떤 최고위에서 추천하라 그랬더니 김용남을 추천한 리박스쿨 출신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김용남이가 여러분들 공천이 됐어요. 이게 뭐 지금 그러면 왜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하지 않냐? 정청래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천을 하거나 본인이 전략 공천을 했다 그러면 당장 잘랐겠죠. 지금 김용남이 버티는 건 뭐냐? 저 리박스쿨이나 저 찐명파리들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네들이 결자해지로 지금 사실상 김용남을 사퇴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는 니네들이 추천하고 내가 지금 자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청래가 또 조국을 위해서 김용남을 잘랐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청래가 조국을 위해서 김용남을 공천 취소했다라고 하면서 지네가 잘못해놓고, 지네가 잘못 추천하고 공천해놓고 정청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냅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앞으로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와대 정무 라인이 움직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청와대 정무 라인은 대통령이 지시가 아니라도 당연히 이대로 선거 치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민주당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길 리서치에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전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지랄 떨고 있어요. 지금 이지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김관영 쿠데타, 이원택이랑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 지금은 큰일 났어요. 전체 선거가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격전지가 지금 다 여러분들 부산 어떻게 됐죠? 부산도 10% 이상 이겼던 전재수 지금 후보가 이만큼 따라잡혔어요. 부산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 지금 리박스쿨 뉴 찐명파리 새끼들 때문에 하정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다 엎어갖고 지금 하정우랑 한동훈랑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김용남 사채업자 전부 민심들이 지금 아유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부산에서 만약에 하정우가 한동훈에게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김용남 사채 사건을 조선이 계속 때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 조선이 왜 계속 김용남을 때릴까? 조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죠. 한동훈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남을 때려서 부산 선거 전국적으로 경쟁 지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득표가 빠지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는 양문석이의 사기 대출과 김준혁이의 이화여대 발언이 결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역풍을 맞아갖고 부산에서 이기고 있다가 다 역전패 당했죠. 그쵸? 조선은 지금 한동훈 살리라고 혈안이 돼갖고 민주당을 이런저런 칠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김용남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동훈이 당선되고 하정우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위기에 올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이재명 심판하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정우는 누가 봐도 대통령 픽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하정우는 그냥 대통령 픽이잖아. 근데 이거는 대통령 대리전에 양상을 띠고 있는 하정우가 한동훈에게 진다?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년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돼버려요. 한동훈은 살아남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응? 딴 데도 아니고 지금 부산이 위기가 됐다. 양자 대결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그냥 부산일보가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제가 부산 갔다 왔죠. 부산 갔다 와서 제가 어디죠? 한동훈 유세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생각보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한동훈이가 인기가 있어요. 진짜 부산 시민들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갖고 지금 빨리 김용남 지키려는 저 리박스쿨 세력들과 이 찐명파리들 김용남 결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쟤네들 그러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움직여 갖고 지금 김용남 추천했던 인간들 스스로 김용남 사퇴시키지 않으면요. 저는 이번 선거 엄한 데서 피해를 봅니다. 영남지방 부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 북갑 선거 거기에 대구도 제가 아는 여론조사는 지금 추경호가 역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경수도 위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정부 이번에 오히려 내란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중간 선거에서 지금 했던 짓 보세요. 공치모 새끼들 갑자기 선거 초반에 대통령 특검에다가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연병해갖고 공격거리 만들어주더니 전부 눈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김용남 사퇴시키려면 청와대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사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움직여갖고 당에다가 얘기해갖고 이재명 정청래는요 절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주 안 믿어요.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어요.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렇죠? 선거라는 게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여론조사 안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녀보면 뭔가 이 분위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김용남 중단시키고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 시민들한테 사과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김용남 이거 만약에 거기서 당선돼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평택 지금 누구 때문에 선거 다시 치르죠? 민주당 후보 때문에 평택 선거 다시 치릅니다. 김용남 저거 만약에 당선시켜놨다가요. 또다시 김용남이가 선거 요번에 치르면서 허위사실이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저런 근거 이상의 어떤 선거 또는 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요. 저기 또 사고 지역이 돼요. 그러면 저기 4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슨 낯짝으로 평택을에다가 민주당 또 공천할 겁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번에 또 김용남 지키려다가 또 여기저기서 사고 터져갖고 김용남 또 당선 무효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김용남 벌써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기와 대부업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주고 여기저기서 동생의 어떤 뭐 지분을 떠안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전부 지금 거짓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내란 세력 심판하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의 어떤 승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김용남 같은 저는 그래도 동업자라고까지 인정했었는데 악덕 사채업자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 외에 수많은 업자들 중에서 사채업자가 오냐고요.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았으면 금감원장 얘기가 나오고 지가 끔찍합니다. 김용남이가 만약에 금감원장이 됐었으면 사채업, 얼마나 아무도 못 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김용남 응원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윤석열 정부 3년은 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끌어놨는데 앞장섰던 조국과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김용남, 한마디로 김용남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민주당에 넘어온 놈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피 흘려갖고 광복을 맞이했더니 일본 앞잡이 새끼가 지가 마치 광복에 기여한 것 같이 넘어와서 지가 권력을 주려고 해요. 독립운동가를 지가 처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어제도 너무 한심해갖고 이현주가 설쳐되고 김용남이 설쳐되고 송영길이 설쳐되고 여기저기서 참나 제가 여러분들 예전부터 더민주혁신회의 조심하라고 했죠. 지금 제가 이번에 부산 가갖고 하정우를 봤죠. 하정우를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요. 정치판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누가 어느 편이고 뉴 이재명 세력이 뭔지도 모르고요. 더민혁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봤더니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평생 AI 연구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산의 유동철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용당하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김용남 공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조국을 살리려고 정청래가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한 번 싸워야 되고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도 고뇌가 보여요. 자기가 공천 안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김용남 추천했던 인간들이 지네가 나서갖고 지네가 말려야죠. 그만해라. 제가 보면 참 이렇게 나가다가 난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또 하나가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에서 나온 오늘 어제 나온 성명서예요. 내 눈을 잘못 봤나 했습니다.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이에요. 평택시 을만 제어한 민주당 원팀 캠페인 가능합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한 끝없는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네거티브예요? 저희가 없는 말 지어냈습니까? 사채업자? 심지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리 감찰까지 공개적으로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코앞은 시점에서 자당 후보 검증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당원들까지 부관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에 어디 갔죠? 어제 유튜브에 관한 거 왜 내 눈에 안 보여? 유튜브에 관한 것까지 뭐가 나왔더라고요. 응? 그 유튜브 누구죠? 그 뭐 유튜브를 감싸는 것 같이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면서 그 유튜브를 감싸더라고요. 그 유튜브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정청래 사퇴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봤어요.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이 인간들이구나. 그럴만도 하다. 이 인간들이에요.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누군가 했더니 이 인간들입니다. 응? 그랬더니 자기 당대표 물러나라고 앞에서 집회하는 인간들 그 유튜버를 감싸고 조국혁신당을 까고 그러니까 그 폭행한 유튜버를 감싸고 심지어 이현주 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소리가 있고 지금 풀려났다라는 소리는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마치고 풀어준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선거 때 선거 운동원을 폭행을 하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마 영장을 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러는 게 반명이에요?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로지 민주당 이번에 선거 망치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찐명파리들이랑 이 더민혁 얘네들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선거 망치면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면 되고 선거 이기면 자기 사람들 심어서 이기면 되니까. 제 말 맞죠? 선거 여기저기서 깨지면 정청래가 다 이기면 정청래 연임하자라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당대표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지원 유세를 하는데 김용남 따위 하나가 전국 선거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언론사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김용남, TV조선이 우리가 아무리 뉴스공장이 힘이 세다 그래도요. TV조선이 보도를 하면요. 딴 데서 받았어요. 응?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TV조선이 먼저 보도를 하면 딴 데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내란 심판 이거 안 통하죠. 지금 선거가 여러분들 내란 심판이 안 통합니다. 한심해요. 지금 이거 김용남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지금 물고 늘어질 겁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경향 신나갖고 이런 거 보세요. 김용남 대부업체 의혹 여당 불법 판단 근거 취하가다 감싸는 것 같이 써준 거예요. 김용남을 감싸는 것 같은 여당의 선택.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요거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아휴, 나 진짜 한심해갖고 죽겠네 진짜. 살다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응? 살았는데 이제는 사채업도 쉴드를 치라고? 그건 못한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뭐라 그랬죠? 악마 같은이라고 했나? 이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진짜 이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할 정도인데 왜 업로드가 안 되니? 아까 여러분들 그 민주당 제가 못 보여드린 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민주당이 경기도당 공권력은 조국혁신당의 사설 경호원이 아닙니다. 어? 지금 이 글이 뭐냐면 평택에서 발생한 유튜버 체포 사건이래요. 평택에서 발생한 유튜버 체포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불법 촬영을 피해를 호소하던 유튜버가 조국혁신당 그 경호원들과 물리적 과정이 있었고 일부 과도한 대응을 했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네 당대표 물러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니는 지가 찍으면 자기는 유튜버라서 찍을 수 있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가 선거관리위원을 목을 잡고 불법이라고 지 혼자 지가 촬영하는 건 불법인 줄 아니야? 그럼 미친 거죠 경기도장. 당연히 경찰이 현장에서 제압을 했는데 언제부터 여러분들 이거 경기도장 누구의 입김에서 이런 성명서가 나왔을까요? 응? 언제부터 민주당이 유튜버까지 조국혁신당 아니 평택에서 당연히 제가 봐도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 지도 현장 생중계하면서 자기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지는 아무나 마음대로 찍습니까? 이걸 감싸는 민주당 경기도당 한심해 갖고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이현주나 이런 애들이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나는 당연히 여기에 김지호, 부승찬, 경기도 대변인당 농평 참 언제부터 여러분들 손가역 언제부터 하바리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호하고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해서 더 이상 꼬라지 지켜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가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딴 거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의 당선이냐 김용남의 당선이냐 이거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 선거의 모든 거를 조국의 당선에 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내 양심에 허락하지가 않아요. 저는 진영주의자입니다. 평생을 민주당만 지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특히 평택에서는 저는 절대 도저히 저는 김용남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조국 후보에게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제가 미약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평택에 이번 선거는 아무것도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정우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정원호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다 사채업자를 찍어야 된다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제 마음이 저는 더 이상 조국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조국은 더 아파해야 합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조국을 짓밟아야 됩니까?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국보다 인생 잘 사는 놈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채업을 해도 떵떵거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이게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전 적어도 국힘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 중심의 정당과 이익 중심의 정당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남 같은 애 끝까지 실드 치는 민주당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더 이상 국민들에게 뭐라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사채업자를 영입을 했다?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늘 약자와 서민의 정당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진보라고 얘기했는데, 약자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채업자를 공천해서 문제없다? 내가 아는 민주당이 맞나? 이게 맞나? 언제부터 민주당이 서민 피 빨아먹는 인간들 데려다가 공천 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한다? 아닙니다. 김용남이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것보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배지를 다는 게 우리 민주진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민주당이 더 큰 바다에서 만날 조국 혁신당을 떳떳하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조국이 당선돼야 돼요. 제가 시사방송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본류에 흔들리지 말자. 사람들은 대세에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살기 싫어요. 왜? 그 순간은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용남 찍어야 된다면서 유튜버들이 코인팔이 하면서 연병들을 떱니다. 그 모든 기록과 디지털 증거는 남아요. 지금 김용남 실드 치는 민주당의 의원들, 한준호, 송영길, 지원유세까지 가서 이현주, 강득구, 나중에 그 기록 다 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김용남은 이런 범죄에 가까운 탈세의 의심과 차명의 의심까지 들으면서 범죄 행위에 근접한 행위를 하고도 민주당에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 김용남은 여러분들 이미 민주당의 악이 돼버린 거예요. 김용남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이번에 못하면요, 다음에 절대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 정당에서는 과거가 있으니까. 어느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러면 김용남이 여기서 정치적 목숨을 걸겠습니까? 당연히 탈당하고 자기 정치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국힘당에게 기회가 올 때 저쪽 당에서 아마 또 민주당 저격수 노릇을 할 겁니다.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요, 적어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지만 본류를 피해서 간다 그래갖고 저는 비주류를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주류가 김용남을 응원한다? 저는 그 찬성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조국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더 이상 조국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딸이 고졸이 되고, 아들도 심지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런 걸 감내했던 조국, 아마 조국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는 조국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됐잖아요. 언제까지 조국은 울기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민주당은 조국을 철저히 짓밟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조국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줄 몰라요? 왜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해갖고 이번엔 조국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누가 봐도 김용남 잘못돼서 김용남 사퇴하라는 왜 외치지 못합니까? 민주당이 이러다가 다른 선거까지 다 넘어간다. 제 가슴이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단 한 표라도 제가 뛰고 제가 밭갈이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저는 평택이에요. 내 살다 사채업자 응원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서울 이기고 부산 이기고 모든 걸 다 민주당이 이기고 평택에서도 김용남이 이겼다? 저는 그 어떤 선거보다 가장 슬픈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도 정말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지킵시다. 언제 조국을 정치권에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서초동에서 시민들이 지켰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수백만 국민들이 이제는 울지 말자 조국 수호를 외치고, 이제는 저는 조국 수호가 아니라 조국에 더 이상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반듯하고 민주당에 들어오면 위협적이고 오로지 자기 권력을 나눠주기 싫고 조국이 오자마자 대권 후보가 되고 미리 밟아 죽이려고 하는 저 못된 근성들, 시민들이 살립시다. 조국 구하는 거는 시민들밖에 없어요. 언제 조국이 여러분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국만큼 친문에게도 공격당하고 친명에게도 공격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조국은 항상 민주 진보 진영에 남아서 가장 뜨겁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인데 친문에게도 외면당하고 친명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럼 누가 우리 조국의 손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국은 계속 홀로 살아남았어요. 조국은 늘 사선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오히려 조국은 그래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후보를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하고 모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올인했어요. 적어도 조국혁신당의 조국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뭡니까? 조국 자체가 싫은 거예요. 저 찐명파리 새끼들한테는 조국 자체가 싫은 거예요. 조국과 정청래가 손잡고 하나의 큰 바다에서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민주당의 원조가 되고 싶어하는 게 찐명파리들과 리박스쿨의 이현주, 송영길,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을 건국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었고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았고 나는 이재명과 정치를 시작했다. 그 민주당 과거 DJ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거를 구세력과 신세력들의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충돌이 아니라요, 단절하려는 자들과 기억하려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기억합니다. 머릿속으로도 기억하고요. 쟤네들은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문조털레유 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 전에 모든 민주 인사들을 악마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찐명파리들과 뉴 이재명 세력들이 얘기하는 문조털레유, 저는 그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들이 싫어하는 그분들 어디서 그렇게 골라도 잘 골랐는지,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골라도 참 잘 골라갖고 좋은 사람들만 딱 고른 걸 보니까 안 그래요? 문, 조, 털, 레, 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만 모아갖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민주 진영을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찐명파리들과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했던 이현주 그리고 모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주 진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니네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옆에 남나? 니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문조 털레 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 때 남나? 내기하자. 주둥이로만 이재명 거렸던 인간들, 니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권력이 있으면 니들 그쪽에 줄 섰을 때 니들이 비판하는 문조 털레 유 이분들을 지지하고 문조 털레 유의 지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라는 거예요. 그쵸? 문조 털레 유 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조국 후보 좋아하는 사람, 김어준 총수 좋아하는 사람, 정청래 대표 좋아하는 사람, 유시민 작가 좋아하는 사람, 문조 털레 유 개까지 요즘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영광입니다. 어떤 새끼가 너무너무 고맙게 문조 털레 유 개를 넣어줬어요. 그 개가 저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문조 털레 유 개를 넣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이 민주당의 뿌리를 지우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기억하려는 지지자들과 기억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민주당의 신구의 싸움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햇볕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동세상, 이 모두가 하나가 어울려서 강한 민주 진보의 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좋은 분들을 기억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사람들과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던 인간들 밖에서 이재명 하면서 자기네들이 합류를 한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 지지 세력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됐을까요? 응? 아니 한번 까놓고 얘기해봐요.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 김어준 총수, 정청래, 유시민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를 안 했나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친명 지지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한 거예요. 저 송가혁 출신 새끼들이 마치 자기네들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세력이라고 하면서 모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지금 민주당의 모든 권력을 처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 입에서 그런 말 미안한데 그 방석 빼고 저기 뒤에 가갖고 손 들고 있어. 너 앞으로 채팅하지 마. 저기 뒤에 가갖고 손 들고 있어. 그래갖고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조국에게 올인하겠습니다. 미안한데 니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번 선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하정우도 안 보여요. 정원호 안 보여요. 그 어떤 선거도 안 보여요. 알아서 이기세요.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 6월 3일 선거 방송도 조국혁신당 캠프에서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서 선거 방송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마음이 안 가요.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요, 적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돌고 돌아 시사타파, 요즘 여러분들 새롭게 느끼는 게 뭐죠? 제가 돈 탐사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2년간 쌓았죠. 지금 돈 탐사 애들 하는 짓 보세요. 개총수가 옳았다죠. 제가 싸우는 놈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암덩어리들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탐사 강진구 일당들 구독 취소했다 이제. 응? 제가 쌓은 인간들이 미래의 암덩어리인가라는 거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바닥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랑 싸운 거예요. 응? 하는 짓 보세요, 그놈들. 응? 여러분들 말로만 조국이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일부터 26, 27, 28 이 3일 동안 사전선거 29, 30이죠. 진짜 여러분들 휴대폰 한 번만 귀찮아도 여세요. 귀찮아도 휴대폰 열어갖고, 내가 아는 사람은 비록 없지만 혹시 평택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뭐 용인, 안성 정말 내 친한 사람들 그 근방이라도 사는 사람 있으면 너 혹시 평택에 아는 사람 있니? 노력 한번 해봅시다. 노력해갖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응? 의리요?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의리 있다라고 얘기해요. 의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배 세월 오랜 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느끼는 의리는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외면하고 이쪽에 붙으면 내가 어떤 걸 잡을 수 있어요. 더 큰 걸 얻어요. 차마 그걸 못해요. 제가 의리가 있다라는 소리를 여기 현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아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럼 왜 내가 유달리 무슨 제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야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럼 나는 적어도 양심 의리 있는 소리를 듣냐? 양심에 따라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당장 피해는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여러분들 6월 3일날 조국이 져갖고 기자회견하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병택을 해서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겨갖고 진짜 눈물 나는 승리를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바닥에서 개청소는 호불호가 많다? 나를 모르면서 평가하지 마. 나를 모르는 인간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제일 웃겨요. 저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신들이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던 인간들이 내가 호불호가 있다라고 하지, 저는 늘 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 아시는 분들 있죠? 제가 호불호가 있다? 저는 늘 한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미웠을 때가 있고 내가 좋았을 때가 있고 당신들이 왔다 갔다 했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저 호불호 그런 거 싫어요. 왜?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안 보면 돼. 또 지금같이 마음에 들면 보면 돼.
그냥 편하게 살아요. 뭐 끝까지 지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무슨 조국 당선시켜갖고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슬픔을 겪고 그 사람이 몰래 뒤에서 숨어서 운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은 어디서 나오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게 뭐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잔인해지고 있어요. 권력 앞에 잔인해지는 이 찐명파리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월호 참사 때 그랬고 이태호 참사 때 그랬고 우리는 적어도 국힘당은 그 소중한 아이들 세월호 참사에서 수장될 때 수학여행 가다 놀러 갔다는 애들 무슨 국가가 배당을 하냐. 그건 타인의 고통에 무덤덤한 인간 이하의 짓들이에요. 왜 우리가 국힘당을 사람 취급 안 합니까? 쟤네들은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일베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남 지지하고 이현주 지지하는 유튜브들 진보의 일베짓을 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갈라 분열시키고 태극기 일베들만 나쁜 놈들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입으로는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일베들과 똑같습니다. 조국을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정말 타인의 고통을 무기 삼아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보의 일베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다. 입으로만 이재명 지지하지 하는 짓은 일베들이랑 똑같은 짓입니다. 남의 고통을 이용해갖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걸 조롱하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음 가는 대로 삽시다. 양심이 내 허락되는. 저는 제가 동지와 동업자를 여러분께 조국 대표를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미천하지만 제가 힘을 좀 보태려고 했을 때 업자는 업자인데 악덕 사채업자인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무슨 정치 자영업자, 그냥 정치업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진짜 대부업 사채업자가 민주당에 떡하니 공천을 받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여튼 내일 비가 와도 조국 대표 일정 여러분들 3시 20분에 목에다가 조국 대표님이 차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 현장부터 내일 조국 현장 라이브 시사타파 지원으로 조국TV와 시사타파가 동시 송출됩니다. 내일 조국 대표님 일정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좀 찾아갖고 조국 대표님 제가 좀 볼게요. 조국 대표님 현장 라이브 저희 장비와 저희 PD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요. 조국 TV도 저희가 같이 동시 송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회의도 하고 왔고요. 합시다. 조국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조국이 김용남보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일 이거 할게요. 내일 이거 포승공단 자동차 부품회사 출퇴근 인사. 내일 비가 오는데 여기에 아마 그 목에 3번 조국을 걸고 아마 비를 맞으면서 선거운동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7시 40분 고덕 자이센터로 입주민 본본 페스티벌 방문 인사. 이게 비가 오는데 이 페스티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2개 있으니까 저희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오늘은 감성팔이는 여기까지. 그냥 감성팔이라고 하기보다 여러분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어? 그 우리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넘어온 무슨 언제부터 우리가 김용남을 알았다고. 조국은 진짜 조국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김용남 지지했다고 느닷없이 김용남 찍겠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응? 에이, 그러지 맙시다. 조국에게 투표하는 것은 더 큰 민주당,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한 투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번에는 박가리 가자. 피눈물을 흘리지 말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조국 때문에 저도 울기 싫고 조국도 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조국이 기뻐하는 모습, 조국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진짜. 왜 조국은 맨날 당해야만 합니까? 너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말이 조국은 얼마나 더 당해야 돼요. 왜 많은 힘 있는 언론들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뻔히 알면서 침묵의 카르텔, 제일 무서운 거 비겁한 거죠. 대놓고 왜 평택을은 조국이 돼야 된다. 왜 말 못합니까? 그 침묵 비겁하지 않아요? 말은 침묵의 카르텔이죠. 그 침묵의 카르텔 이면에는 비겁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움을 깨고 양심이 가는 대로 삽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